원래 연애하던 시절과 비교를 했을 때 결혼을 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바보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나이도 있고 연애할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해왔었는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아온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저희 집안은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자랐어요. 철이 없던 시절부터 항상 집에 엄마가 없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남들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를 그리워해보거나 다 커서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고 얼마 뒤에 재혼하셨다고 들었고 엄마 나름대로 새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아갈 이유도 없었죠. 아빠는 저 어릴 때부터 항상 열심히 일을 하시는 모습만 기억이 나고 아빠가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제가 학창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 다니는 학원도 다 다녀봤고 고등학교 때는 비싼 과외까지 시켜주실 정도로 아빠 덕분에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서울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 없었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까지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과는 반대로 남편과 시댁 쪽은 지방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광역시 같은 곳도 아니고 인구 50만도 되지 않는 작은 지방 도시인데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잘 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화목하시고 남편도 학창시절부터 잘 살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위로 누나가 둘의 막내 아들로 자라서 부모님과 누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애지중지 왕자처럼 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기적인 면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한 번도 집안일조차 해본 적 없고 분리수거 쓰레기도 결혼 전까지는 버려본 적 없다더군요. 나름대로 공부는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었지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시댁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돈으로 고향에서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고 커다란 프랜차이즈 고깃집이었는데 돈은 많이 벌지만 정작 남편이 하는 일은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돈 받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집안에 돈이 있어서 그런가 그 집 누나들은 전부 시집을 잘 간 편이에요. 큰 신우는 의사랑 결혼을 했고 둘째 신우는 대기업 연구소를 다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누나들은 부모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 31 그리고 남편 나이 35의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지난 8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말았죠. 제가 직장이 서울이라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남편이 운영하던 고깃집은 시어머니께서 대신 운영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매달 남편에게 생활비와 고깃집 수익금을 보내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이 결혼과 동시에 백수가 된 것과 마찬가지죠.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누나들이 워낙 막내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기 때문에 용돈도 자주 보내주는 것 같았고 직장 다니는 저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천하태평이며 집에서 먹고 노는 것에 전혀 거부감도 없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에는 주말에는 한 번씩 만났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면을 모두 알아차리기는 힘들었어요. 그저 좋은 집에서 태어나 구김없이 잘 자랐기 때문에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부터였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태어나서 서울을 벗어나 본 적 없고 저희 아빠도 회사 사람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대부분 서울에서 살고 있었지만 시댁과 남편의 지인들은 전부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당연히 저는 서울에서 하고 싶었고 남편은 고향에서 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엔 저희가 양보해서 남편 지역에서 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보통 지방에서 결혼식을 하면 제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희 쪽 하객들만 거의 100명에 가까운 상황인데 남편은 제가 관광버스 예약하는 걸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쓸데없이 돈 들여서 예약해? 다들 차 없대? 서울에서 여기까지 멀면 얼마나 멀다고. 알아서 오라고 해.
남편은 자긴 한 번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결혼식에 버스 대절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제가 그러는 것도 쓸데없는 오지랖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알아서 오고 오기 싫은 사람들은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를 빌려줘도 안 온다면서 하지 말라고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지인과 친척들 태울 버스 한 대, 그리고 제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을 위해서 따로 한 대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도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 친구들 몫의 버스는 예약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별로 멀지 않다고 해도 강남역에서 차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에 제 결혼식 하나 보겠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준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것 하나 이해 못하고 양보할 생각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원래 결혼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의견 충돌은 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경제권이었어요. 원래 우리 부부 경제권은 제가 맡아서 관리하기로 결혼 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해왔고 지금까지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 이상은 적금을 부어놓을 정도로 저축도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고 벌면 버는 대로 다 쓰고 살았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수입에 비해 훨씬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어차피 본인이 돈을 벌지 않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축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었죠. 아무리 집안에서 애지중지하는 외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내일 모레 40인데 시부모님 재산을 믿고 사는 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잖아요. 결혼하면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조건은 딱 2가지였는데 제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니까 남편도 서울에서 직장을 갖는 것과 우리 부부의 경제권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아 쓰는 것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직장이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구해도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경제권이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원래 시부모님이 차려준 고깃집의 사장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관리를 맡아서 하게 되셨지만 시댁 식구들이 이래저래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매달 받고 있는 용돈만 5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었고 주머니가 든든한 남편은 빠르게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경제권도 일단 전부 제가 갖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남편은 현재 본인이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한 푼도 주질 않았어요. 아니, 여보,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난 지금 백수야. 벌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니까? 엄마가 보내주는 돈? 그건 내 용돈이지. 애초에 내 용돈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었잖아. 남편은 매달 시댁에서 받는 돈은 그저 본인 용돈일 뿐이라며 그게 정확하게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도 거부했고 저한테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시댁에서 전세를 구해줬지만 관리비부터 2사람 먹고 쓰고 생활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생활비에 전혀 보탤 생각도 없고 넉넉하게 들어오는 용돈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서울 생활을 즐기고만 있었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직장도 없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머니엔 매달 수백만 원의 용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에게 근심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새로운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면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취미로 시작한 골프를 배워야 한다며 배짱이처럼 놀러 다니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제 월급으로 생활비를 전부 부담하며 살았는데 이럴 바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빠 집에서 살고 말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나 매일 밤 회의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것을 떠나서 백수나 다름없이 놀고 먹는 남편이지만 집안일은 전혀 손 떼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 청소기?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어차피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고생해? 아니, 세탁기가 빨래를 해준다고 해도 그걸 넣고 돌리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남편은 전혀 기계 만지는 법을 배울 생각도 없었어요. 당장 일하러 안 나갈 거면 나 대신 집안일이라도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입만 아프고 남편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봤자 전혀 타격이 없고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괜히 기분만 나쁘니까 차라리 제가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점점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하는 도중에 은근히 저희 집을 무시하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부모님이 이혼한 걸 가지고 자기 집안은 부모님도 다들 화목하신데 저희 집안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제 성격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남편에게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너는 진짜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다행인 줄 알아. 집안 환경 안정적이고 구김없이 자란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집안 환경은 불우하고 제가 어디 하나 어둡고 구김살 있게 자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빠와 주위 친척들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제 유년 시절이 전혀 불우하다거나 삶에 구김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남편은 마치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아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그게 부부싸움이 있을 때는 훨씬 정도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건 너가 내 말을 오해하는 거야. 너희 집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 원래 부부끼리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면서 사는 거거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건 단순한 부모님끼리의 문제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 이야기하고 알고 결혼했으면서 치사하게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라면서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와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은 제가 대기업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 묘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백수라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무시를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어차피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으니까 천천히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적당한 직장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놀면서 저한테 자격지심만 잔뜩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형이 의사야. 매형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차라리 집에서 놀면 놀았지. 나는 겨우 그 월급 받고 일 못해. 집에서 부모들이 넉넉하게 용돈도 보내주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문드러진 것 같더라고요. 자기 매형이 의사면 의사지 그게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의사 매형이 몇 억을 벌건 당장 자기는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잖아요.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일해서 벌어야 그게 자기 돈이지. 누나들이 두둑히 용돈 주고 시부모가 주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는 주제에 입만 열면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을 무시하는 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에서 놀고 있으면 생활비라도 가져다 주던가 본인이 집에서 받는 돈은 본인 용돈이라며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놀고 먹고 낭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꿈꿨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번 추석이었는데 저희 시댁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명절에도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해 먹고 쉬는 날이라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제사 같은 건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됐다 싶었는데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 이번 추석 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신우들과 시어머니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갔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제사밥은 얻어먹을 수 있겠네. 옆에 신우들도 다들 그 말을 거들면서 며느리가 당연히 제사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원래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면 그나마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자기들도 평생 한번 제사 지낸 적이 없으면서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완전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당연하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제사는 꼬박꼬박 지낼 거야. 그렇지, 여보? 남편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집안 인간들이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하구나 싶었고 그때부터 시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가 곱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애 낳으라는 소리를 자주 하셨는데 그날도 식사 다 끝나고 커피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애는 언제쯤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애 낳으면 저까지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이라도 구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죠. 라고 대답했더니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여자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애를 낳아야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시부모님의 잔소리겠지만 이 집안 식구들은 나를 애 낳고 시부모 제사나 지내주는 그런 사람 취급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나이도 40이고 언제까지 부모가 데리고 살 수 없으니 저랑 결혼시켜놓고 소꿉놀이나 하고 살게 만들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느끼고 나니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짐 싸서 아빠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일단 집 먼저 빼버리고 며칠 후 남편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이냐며 묻더군요. 너는 나이만 먹었지 결혼할 준비도 안 됐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어. 내가 너네 엄마도 아닌데 돈 벌어서 먹여 살릴 이유도 없잖아. 그냥 평생 용돈이나 받았으면서 그렇게 한심하게 살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단 하루도 못 사니까 여기서 이혼하고 끝내자. 남편은 뒤늦게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서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며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붙잡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안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그렇게 쉽게 사람이 고쳐질 일이었으면 애초에 싸울 일도 없었겠죠.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며칠 후에 만나서 무작정 구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고 마지막에 도장 찍고 끝내자 했더니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짜증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적당히 좀 하라고 소리를 빽 질렀더니 결국엔 이혼 서류 접수하고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을 빼더라도 결혼하고 몇 달 동안 시간 낭비한 것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었지만 일단 남편 얼굴을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점이 훨씬 더 홀가분합니다. 나이만 먹었지 알맹이는 애나 다름없는데 저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요. 다시 시어머님이 데려가서 평생 책임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